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대구 동구의 왕건의 자치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지명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지명에 대한 얘기를 하나는 못 드리고 당시 공산전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후에 왕건의 도망을 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또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공산성 전투에서 고려는 건국 이래 최대의 패전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후백제와 수차례 싸움을 이어갑니다. 싸워야죠. 자존심상 싸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패해서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근데 후에 930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년 후쯤이나 돼서야 고창전투에서 후백제군과 싸워서 대승을 거둔 후에야 수세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태조 왕건은 목숨을 바쳐서 자신을 구해낸 신순겸의 시신을 찾아서 통곡하고 광해주 비방동, 그러니까 지금 춘천시 비방동입니다. 거기에 예장한 다음에 직접 제례를 지내고 그 자리에 순절단을 모시고 대구지방에 지묘사라는 절을 지어서 공에 명복을 빌게 했습니다. 후백제군이 신순겸의 시신을 왕건의 것으로 착각하고 그 목을 가져갔는데, 이에 왕건은 그 시신의 목을 황금으로 조각해서 함께 매장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왕건이 신순겸 장군을 아꼈고 또 그 죽음을 비통해 했다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부터 대구 동구에 있는, 그러니까 왕건이 공산성 전투에서 패하면서 수세에 몰리면서 혼자서 다른 장수들이 빨리 도망을 가라, 후위를 도모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빠져나오면서 지었던 그런 지명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대구 동구에는 안심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건이 공산전투에서 장군들이 빨리 도망가라고 해서 혼자서 도망을 오면서 얼마나 바쁘게 쫓아갔겠습니까? 한참을 가다가 이제는 뒤돌아오는 군돌들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안심을 한 곳이었다. 비로소 마음을 쓸어내렸던 곳이다 해서 안심동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반야월이 있는데요, 이건 뭐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 반야월이라는 명칭은 여러 가지로 옛날부터 불려왔지만은 후삼국 시대에 왕건이 견훤 군사에 패하고 이곳을 지나다가 참 반야이고, 그리고 또 중천에 달이 떠 있어서 이곳을 반야월이라고 했다라는 그런 얘기는 많이 알려진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개에서 잠시 쉬어간 그런 고개가 있는데 그곳을 대왕제, 경상도 사람들이 줄여서 댕제, 대왕제인데 댕제라고 부르는 곳이 있고요. 검사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견훤에게 패해서 도주하다 금오강변의 모래가 비단처럼 빛깔이 좋고 크기가 똑같다 해서 금사로 불리워지다가 검사로 변천이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검사 아닙니다. 네. 자, 입석동이라고 있습니다. 이 전쟁 중에 왕건의 부하 장수들이 말총으로 큰 돌을 굴려서 입석동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부하 장수들이 바위를 그대로 두고 떠나버려서 그때 이후부터 선돌, 즉 입석이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실왕리라고 있습니다. 고려 왕건에게 신라가 도움을 청했지요. 파군제에서 접전으로 고려 왕건이 크게 패하고 이 마을에서 임금을 잃은 곳이라고 해서 실왕리, 왕을 잃은 곳이다, 실왕리가 됩니다. 그리고 파군제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군제는 동구불로동에서 동화사와 파계사로 가는 길목에 있는데 군대가 깨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조직력이 흩어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죠. 지금 파군제 삼거리에는요, 신순겸 장군의 동상이 서 있고 뒤로는 동수대전 전투 장면이 그려진 구조가 있습니다. 살내라고 있습니다. 북부 동서변동 금호광과 동화천이 합류한 두물머리 근처인데요, 이곳에는 화살이 내를 이뤘다, 엄청나게 많은 화살이 오갔다 라고 해서 화살이 내를 이뤘다 해서 살내가 되었습니다. 자, 무태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구 북구 서변동, 그리고 또 연경동인데요, 왕건이 군사를 이끌고 이쪽으로 지나던 중에 군사들에게
병계를 게을리 하지 말고 태만하지 마라 라고 당부를 했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이 무태입니다. 현재의 북구 동서변동을 일컫는 말이고요. 연경동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 연경동도 모태에서 수경을 하고 동구 연경동에서 동구 지묘동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데 선비들이 그릴는 소리가 들렸다 해서 연경 해서 연경동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방금 또 지묘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묘는 지혜로운 묘책이라는 뜻입니다. 신승겸이 왕건의 갑옷으로 갈아입은 채 어가를 타고 적으로 돌진 대신 죽음으로써 왕건을 구한 전략에서 비롯된 그런 묘책을 낸 곳이다 해서 지묘동이 되겠습니다. 덕좌암이라고 있습니다. 동구 봉무동 노인회관 북쪽 5m 지점 개천가에 있는데요. 왕건이 봉무동 위에 있는 덕좌암이라는 바위에 홀로 앉아서 쉬었다는 데서 유래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불로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불로동은 이 모든 곳의 입구에 해당하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불로동이 덕좌암을 거쳐서 남동쪽으로 향한 왕건이 지나간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노인은 없고 아이들만 있다. 노인은 없더라 해서 지어진 이름이 바로 불로동이고요. 그리고 해안동, 안심동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반야월 쭉 이어지고 있는데 견훤군의 포위망을 벗어난 왕건이 얼굴을 펴고 안심했다라는 데서 지명이 됐죠. 얼굴을 펴고 해안입니다. 그래서 해안과 안심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얼굴을 펴고 조금 더 와서 안심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반야월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은적사라고 있습니다. 이 동구하고는 거리가 조금 떨어진 지금은 남구 쪽에 해당되는 압상공원 쪽에 있는 절인데요. 은적은 숨는다는 뜻이거든요. 왕건이 숨었던 절이다라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사흘간 머물렀습니다. 은적사에 안전한 은신처를 왕건은 원했겠죠. 그래서 은적사보다 더 깊은 골짜기에 있는 곳으로 가서 편안하게 머물렀다라고 해서 그곳을 안일사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자,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역사적인 내용을 알고는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오늘은요, 대구시 동구에 있는 왕건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았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